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스트리아 고사우, 할슈타트, 잘츠카머구트와 체코 체스케부데요비체, 체스키크룸노프, 풀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골링 지역의 골링 폭포거리에 위치한 토레노호프 산장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 아침 산책을 위해 호허괴엘 산 계곡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침 공기가 신선하고 상큼하다. 해발 2522m 높이의 호허괴엘 산 계곡에서 스며나오는 신선한 산 공기로 보여진다. 호허괴엘 산 골링 폭포로 들어서는 입구다. 아침 시간이 아닌 일과 시간에는 입장료를 받고 출입을 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경계로 두고 있는 호허괴엘 산 등산 안내도다. 산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맑은 물소리가 산을 울린다. 산속에 웬 물레방아다. 골링 폭포다. 높은 산에서 암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폭포수가 적막한 아침 사냐를 깨트리고 있다. 알프스의 깊은 숲이 품고 있던 맑은 물은 바위 절벽에 이르러 하얀 비단을 풀어 헤쳐 놓은 듯하다. 이 장관은 골링 폭포의 매력이다. 골링 폭포의 유래는 잘츠부르크 남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알프스 마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수정처럼 맑은 물줄기가 이끼 낀 바위 사이사이를 미끄러지듯이 흘러내려 여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우거진 나무숲 사이로 알프스 산맥에 흰 눈 쌓인 호허괴엘 산 봉우리들이 조망되고 있다. 할슈타트로 출발하기에 앞서 산장 주변 골목길 풍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토레노호프 산장 앞 거리 풍경이다. 산간 마을인데도 잔디를 잘 가꾸어 놓은 주택이다. 라일락 향기가 은은하게 풍긴다. 오늘은 고사우와 할슈타트, 잘츠카머구토를 돌아본 후 체코 체스케부데요비체로 이동할 계획이다. 달리는 버스에서 바라본 알프스 산군들이다. 알프스의 유래는 라틴어로 흰눈 덮인 높은 산이라 하며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슬로베니아 6개 국가에 걸쳐 있는 산맥이 약 1200km나 된다고 한다. 토레노호프 산장에서 버스로 약 1시간 20분을 달리자 버스는 잘츠카머구트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고사우에 도착한다. 앞에 보이는 흰눈 덮인 설산은 해발 2995m 높이의 다흐슈타인 산군이다. 스위스 융프라우에서 봐왔던 산 분위기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기에 감동을 주고 있다. 고사우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알프스의 신비들이다. 모나지도 않으면서도 부드러운 높은 암봉들이 알프스 산맥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 심장이 요동친다. 주변 산군들이 만들어낸 고사우 호수인 일명 빙하오다. 다흐슈타인 산군 전체가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다흐슈타인에서 흘러내린 빙하가 고사우 호수를 만들어 놓고 있다. 주변 산군들에 둘러싸인 호수와 푸른 초원이 마음에 이끌려 가까이 가보도록 한다. 맑은 고사우 호수는 하늘의 구름과 산의 그림자를 품고 초원의 싱그러운 녹음은 생명의 숨결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다. 화폭에서나 볼 수 있는 신비스러운 장관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뛴다. 고사우라는 지명의 유래는 독일 게르만 계열의 옛말로 물가의 초원이라는 뜻이라 하며 푸른 목장과 호수가 어우러져 있는 지형에서 유래되었다 한다. 지명과 잘 어울리는 지형답게 에메랄드빛 고사우 호수와 푸른 초원은 알프스의 목축마을답다. 고사우 탐방을 마치고 버스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할슈타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슈타트 호수에 도착했다. 할슈타트는 오스트리아 잘츠카머구트 지역 할슈타트 마을이며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숫가 마을이란다. 할슈타트 마르크스 광장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다흐슈타인 산 암벽 아래 자리 잡고 있는 이곳 마을은 호수와 잘 어우러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다 한다. 할슈타트는 소금 광산으로 잘 알려진 지역이다. 할슈타트라는 지명도 소금 마을에서 유래되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소금은 잘츠부르크로 보내 유럽 전역에 유통되었다 한다. 할슈타트 호수는 거울처럼 산을 비추고 조용한 물결과 따사로운 햇살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다. 산과 호수와 마을이 어우러져 그림처럼 보이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만큼의 아름다움이 있는 마을이다. 오스트리아 잘츠카머트에 위치하고 있는 볼프강 호수에 와 있다. 볼프강 유람선과 샤프베르크 산 정상까지 운행되고 있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다. 장크트 길겐 마을이다. 그 뒤편으로 보이는 바위산은 해발 약 1522m 높이의 츠벨퍼호른 산이다. 산이 품고 있는 초원과 강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배만 바라보아도 단순한 풍경이 아닌 마음이 쉬어가는 자리 같다. 유람선은 목적하고 있는 방향을 향해 쉼없이 달리고 있다. 한 곳이라도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이다. 앞에 보인 암벽은 츠벨퍼호른 산 능선에서 볼프강으로 흘러내린 샤프베르크 절벽이다. 그림 같은 강가의 마을과 그 뒤편으로 두 바위산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호수 같은 잔잔한 강물과 시간이 멈춘 듯한 강가 마을은 보기만 해도 풍요롭고 평온하다. 오스트리아 잘츠카머구트 장크트 길겐 마을 안에 위치하고 있는 츠벨퍼호른 케이블카를 이용하기 위해 도착했다. 츠벨프호른 관광 안내도다. 케이블카를 타고 츠벨프호른 산 정상으로 오르며 바라다본 알프스 산맥의 해발 2000에서 3000m급 높이의 다흐슈타인 산군들이다. 겹겹이 이어져 있는 산 능선들과 그 사이로 고요히 잠긴 호수가 신비로움을 주고 있다. 케이블카에서 내린 후 츠벨퍼호른 산 정상으로 향하던 중에 바라다본 풍경들이다.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는 알프스의 연봉들이 마음을 시원스럽게 하고 있다. 츠벨퍼호른 산 정상에 섰다. 해발 약 1522m 높이의 산 정상에 세워놓은 십자가를 보면 종교적 색채가 강한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츠벨퍼호른 산 정상에 서서 흰눈 쌓인 알프스 설산 연봉들을 조망해보고 있다. 여기에서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풍경들이기에 감격스럽다.
오스트리아 잘츠카머구트 관광을 마치고 체코 체스케 부데요비체시 스쿠에르스케오 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비타스파 호텔에 도착했다. 다음 날 아침이다. 아침 산책을 하기 위해 호텔 주변을 중심으로 시내 한 바퀴를 돌아본다. 오늘은 체코 체스키 크룸노프와 풀젠을 탐방하는 날이다. 먼저 체스키 크룸노프를 둘러보기로 했다. 체스키 크룸노프 성을 둘러보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가 본다. 체스키 크룸노프는 현재 체코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아름다운 중세 도시의 이름이다. 체스키 크룸노프 성에서 바라본 체스키 크룸노프 시가지의 아름다운 풍경이다. 지명의 유래를 보면 체스키는 보헤미아, 즉 체코를 뜻하고 있으며 크룸노프는 굽이쳐 흐르는 강 주변의 땅을 뜻한다고 한다. 성 안에 있는 건물들을 살펴보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성 안에 있는 건물과 건물을 잇고 있는 육교로 이루어진 망토다리다. 다리 교각에 세워진 바로크 양식의 조각상들은 성을 보호하고 신앙을 상징하는 성인들이라고 한다. 망토다리 위에서 바라본 체스키 크룸노프다. 성 내부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제2안뜰이다. 벽면 전체가 르네상스 양식의 스그라피토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궁전 건물 벽면에 그려놓은 작품들을 보고 있노라면 수많은 세월이 흘렀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궁전 건물 통로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오자 체스키 크룸노프 성탑이 바로 앞이다. 성 안에는 분수대 시설도 해두고 있다. 체스키 크룸노프 성은 중세시대 귀족 가문인 로젠베르크 가문과 이후 에겐베르크 가문, 슈바르첸베르크 가문이 거주했던 성이었다 한다. 성곽 방어용으로 사용되었던 대포란다. 체스키 크룸노프 성은 15세기에서 17세기에 거쳐 생활했던 성인데도 대포 같은 무기를 두고 있었다는 것은 단순 귀족이 아닌 행정과 군사, 재판까지도 집행했던 국가였다고 한다. 성문 밖을 벗어나자 곰이 사육되고 있다. 성곽 담벽 사이 비좁은 계곡에 곰을 키우고 있다는 것에 의아해진다. 체스키 크룸노프 성을 더 둘러보기 위해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간다. 성탑 바로 앞에서 바라본 체스키 크룸노프 성탑이다. 크고 웅장하다. 중세 유럽의 성에서는 물보다 맥주와 와인이 더 중요했다고 한다. 오크통은 저장고에 두고 와인을 숙성시켰다는 이야기다. 체스키 크룸노프 구시가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스키 크룸노프 시내를 돌아보며 체코의 생활 문화를 탐방하기로 한다. 시내를 걸으면서 바라본 성 비투스 성당 첨탑이다. 체스키 프륨노프 시내가 잘 보이는 뷰가 좋은 위치에 서 있다. 시냇물처럼 흐르고 있는 냇물이 불타바강이라 한다. 철새도 조망되고 있다. 암벽으로 이루어진 성벽 위에 우뚝 서 있는 첨탑이 바로 체스키 크룸노프 성의 성탑 캐슬리타워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스보르노스티 광장이다. 광장 주변 건물들은 중세 르네상스 양식의 상가와 주택들이다.
일행들과 같이 스보르노스티 광장에서 구시가지 북동측 전망대로 이동해본다. 체스키 크룸노프 구시가지 북동측 방향 전망대다. 가까이 보이는 녹색 첨탑이 성 비투스 성당이며 뒤편에 우뚝 서 있는 첨탑은 체스키 크룸노프 성탑이다.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미처 보지 못한 명소들을 찾아서 둘러보기로 했다. 불타바 강물 위 라제브니츠키 다리를 지나 라트란 거리 골목을 오르고 있다. 라트란 거리 골목에서 바라본 성 비투스 성당 첨탑이 아름답다. 라제브니츠키 다리 방면으로 이어지는 구시가지 슈로카 거리다. 골목은 마치 시간을 멈춘 듯한 고즈넉하여 여행자의 발걸음을 더 느리게 붙들고 있는 것 같다. 앞에 보이는 아치형 구조물은 체스키 크룸노프 성과 연결되는 망토다리다. 망토다리 공식 명칭은 플라초바 모스트라하며 망토다리 아래를 지나게 되면 성 외곽 산책로로 이어진다. 도심을 따라 흐르고 있는 불타바강 라제브니츠키 다리 위에서 바라본 성 비투스 성당이다. 14세기에서 15세기에 세워진 성 비투스 성당을 배경으로 촬영된 이 사진은 체스키 크룸노프의 대표적인 엽서 풍경이란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마치 토굴과 같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식당 앞은 불타바 강물이 흐르고 있다. 식당 앞에서 바라본 전경이 아름답다. 불타바 강물 위로 라제브니츠키 다리와 체스키 크룸노프 성탑 풍경이 체스키 크룸노프 도시를 완성시켜 놓고 있다. 불타바강에서 보트를 타며 강물 위에서 바라보는 체스키 크룸노프 시내 풍경을 조망해보는 관광 상품이기도 하다. 다시 라제브니츠키 다리로 왔다. 체스키 크룸노프 성 외곽을 걸어 버스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다. 갑자기 비가 내리고 있다. 많은 비는 아니지만 여행자들에게는 불편하다. 역사책에서 봐온 체스키 크룸노프 성 망토다리를 내 자신이 직접 보고 느끼며 걸어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감명스럽다. 체스키 크룸노프 시내 관광을 마치고 버스는 다시 체코 풀젠을 향해 달리고 있다. 체스키 크룸노프에서 풀젠까지는 버스로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거리다. 끝없이 펼쳐지는 들녘에는 노란 유채꽃밭과 호밀밭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체코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맥주를 마시는 국가라 한다. 국가에서 직접 맥주 공장을 운영하고 생산할 정도로 많은 맥주를 소비한다 했다. 그래서일까 드넓은 평야지대는 호밀 재배 능장들이 많다. 휴게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버스는 다시 풀젠을 향해 달린다. 체코 서부 풀젠에 위치하고 있는 필스너 우르켈 맥주 공장을 견학하기 위해 맥주 공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구리로 만들어진 매시통이다. 메가를 뜨거운 물과 섞어 전분을 당분으로 바꾸는 곳이라 한다. 지하 저장고로 이어지는 지하 터널이다. 1842년 필스너 우르켈 맥주 공장이 들어설 당시
냉장고 시설이 없었던 시대적 상황이기에 저온에서 숙성시켜야 하는 특성 때문에 지하 저장고를 시설했다는 내용이다. 맥주를 좋아하는 풀젠 시민들이 공장 야외 탁자에 앉아 필스너 우르켈 맥주를 마시고 있다. 맥주를 마시는 모습으로 보면 일상적으로 보여진다. 풀젠 시내다. 일행들과 같이 풀젠 프라슈스카 거리를 걷고 있다. 풀젠 중심 시가지의 풍경들이 자연스럽다. 거리에 시설된 나무 탁자에 앉아 술과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은 유럽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이다. 풀젠 구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공화국 광장, 시청사와 르네상스 스그라피토 주택들이다. 공화국 광장에 위치하고 있는 부르거하우스 시민주택이 인상적이다. 풀젠 공화국 광장 중심부에 위치한 성 바르톨로메오 대성당이다. 초석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라 1897년에 복원되었다는 내용이다. 성 바르톨로메오 대성당 내부다. 성당 내부가 웅장하고 성스럽게 느껴진다. 성당 내부 측면에 위치하고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이다. 신자들이 기도와 헌화를 하고 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당 주변을 돌아본다. 오늘은 체코 풀젠시 우니베르 지니트 거리 6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풀젠 아이비스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한다. 그럼 여기서 체코 체스키르룸노프와 체코 풀젠 관광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코 수도 프라하 소개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